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5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해준 코스피, 그리고 매수 사이드카가 장중에 발동된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나흘 연속의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섹터 쪽으로 수급이 돌았다는 게 또 긍정적인 포인트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바쁜 우리 시장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 며칠 더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요, 7,000 고지전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7,000선 향해 가기 위한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7,000을 넘기게 해준 오늘장의 중요한 요인, 알파벳의 실적 발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부문별로 알파벳의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실적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지점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캐펙스 관련 투자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의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출발해 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에 상승분이 점점 더 확대해가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수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 봐보시면요. 코스피 오늘장에서 4%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은 5% 넘는 상승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9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800선 목전까지 왔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죠. 알파벳 부문별 정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통해 확인을 해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클라우드 수주 잔고 되겠습니다. 지금 5,140억대 유지가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매출액 무려 82%나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요인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 정말 수요가 증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지점이었는데요. 이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준 오늘의 알파벳 실적 발표 되겠습니다. 때문에 시장 안에서 반도체 종목 쪽으로 역시나 수급이 모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담아가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해서는요. KB증권에서 나온 한 가지 이야기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KB 쪽에서 삼성전자 관련해서요. 한 가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무려 60만 원을 부르면서 가장 큰 요인으로 구글 생태계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국내 기업이다라는 걸 꼽았는데요. 과연 60만 전자를 향한 움직임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기대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자 종가는 27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반도체가 좋으니까 AI도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AI 섹터를 끌어줄 만한 모멘텀 바로 3차 깜보 회동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총수들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정책적 모멘텀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필두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일제 상승불 켜냈고요. AI 안에서 네이버는 11% 넘어가는 급등으로 오늘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력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붙어준 오늘인데요. 우선 장중에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잠시 중단됐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전력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됐고요. 그 안에서 신재생 쪽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붙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충돌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 유가가 꽤나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한 가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OCI 홀딩스, SK 이터닉스, GNC 에너지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상한가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끝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시장 안에서 반응이 나왔던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다시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금융위가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또 개별 종목의 호재성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그룹이 서클과 AI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MOU를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건데요. 과연 앞으로 시장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의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날이 특히나 강한 모습 연출하면서 거진 18%에 가까운 상승을 켜냈습니다. 끝으로는 애프터마켓 안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보시죠. 이런 종목들 자리하고 있고요. 하락률 상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롯데쇼핑이라든지 에브리복 같은 종목이 지금 상단에 이름 올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 모처럼 정말 좋았고요.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두 분 위원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달의 김도영 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선은 알파벳의 실적을 받아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7,000선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우리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동안 국내 증시 반도체 변동성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의 원인이 반도체였죠. 이 반도체 섹터를 짓누르던 이러한 노이즈가 최근에 어느 정도 거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수출 데이터에서 7월에 또다시 반도체 역대급 수출과 함께 수출 단가 상승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알파벳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는 알파벳의 변함없는 캐펙스 기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일 베센트 재무장관은 AI 연산 능력 주도권 확보는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되는 국가 전략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죠. 알파벳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의 결국 AI 반도체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러한 대규모 캐펙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브리핑이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국내 증시가 상당히 급격한 상승을 하고 난 이후 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죠. 이란 사태가 다시 격화되면서 증시 전반에 걸쳐서 센티멘트 개선이 다소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추가 하락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완만한 이러한 주가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좀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종목 두 종목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외에도 오늘 29일 메타와 마소의 실적 발표가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의 캐펙스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월말로 갈수록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소버린 AI에 대한 이러한 성장 전략이, 성장 동력이 더욱 명확해졌죠.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하락보다는 추세 전환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51선에 이어서 또 100일선까지 차례로 이탈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었죠. 현재 100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 하락보다는 최근에 25만 원 부근을 지지를 해주면서 오히려 추세 전환 쪽에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금일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죠. 국내 대표 신재생에너지 종합 디벨로퍼로 또 4,750조 메가 투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란 전쟁 격화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신재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SK 이터닉스가 신재생 관련주 대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차트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비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거래대금 상위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종목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장중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거래일 만에 또 40% 넘는 수익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상한가에 강하게 안착한 만큼 내일 추가 상승을 노려보실 수 있고,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65,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 관련주 SK 이터닉스까지 추적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 이터닉스 앞으로 꾸준한 관심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 김노영 위원님께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선 안착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790선에서 마무리를 지은 코스닥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시세를 이어가면서 800을 향한 움직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오늘의 반등, 기존의 반등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죠. 한마디로 수급에 대한 주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 말부터 이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 그런데 이전 4월과 5월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 스퀘어 등 S7 기업으로 자금이 쏠려 나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5월 말 그리고 6월 달, 7월 사실 전일 정도까지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제외하고 모든 자금이 그 단일가 ETF의 완전 쏠림 현상이 나타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강도가 높아지면서 수급에 대한 주체가 개인에서 외인들로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를 통해서 이제 저가 매력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들 이런 쪽에 매수에 대한 주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지금 저는 지금 코스닥이 좋을까요? 아니면 거래소가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런 전략적인 측면. 저는 여전히 거래소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코스닥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점이 우리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발표를 한 기업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IR 일정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방향성, 가이던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매력적인 종목에 대한 실적 개선 여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훼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 캐펙스 확대, 빅테크의 캐펙스 확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을 통해서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조정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업 가치적인 측면과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펀더멘털의 훼손이 없는 낙폭 과대의 종목들 여기에 실적까지 개선되면 금상첨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 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하나는 거래소고요. 하나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E&A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적인 측면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동안 삼성 E&A가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다가 6월 중순부터 조정에 대한 폭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7월 달에는 121선까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오늘 실적이 기존치 그 예상치 대비해서 한 25% 정도 더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여주면서 60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터치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 그리고 재건에 대한 움직임 또는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전 고점인 한 53,000원 정도 구간을 돌파하면 이전 고점인 6만 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테크윙이라고 하는 종목. 테크윙도 이제 전일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요 근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60선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인 상황,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에서 누가 가장 매력적이냐라고 한다면 테스도 있고 PSK도 있고 원액 IPS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테크윙이라고 하는 종목은 대신에 조정에 대한 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반도체든 비반도체든 아니면 뭐 조방원이든 기업 가치적인 측면이 훼손되지 않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승력 이 부분에
집중도를 높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나눌 것 없이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종목, 하단에 나오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의 흐름 점검해 봤다면 이제는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챙겨와 주셨을지 먼저 이달의 위원님의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의 키워드 바로 봐보면요. 지옥에서 돌아왔다. 구조대 출발합니다. 와, 정말 기다렸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드디어 구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섹터 어디일까요, 위원님? 네, 아마 구조대는 로봇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도 물려있던 섹터가 로봇 섹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조직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또 키우겠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했죠. 그러한 동시에 AI가 24시간 공장을 가동을 하는 오토너머스 팩토리의 속도를 낸다라는 전략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RX 사업 추진팀 신설을 계기로 해서 추가 M&A를 통해서 또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 미래 기술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 팩토리입니다. 피지컬 AI 성능은 단순히 감속기 성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 휴머노이드의 병목은 걷는 로봇을 넘어서서 그리고 다양한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패 없이 또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습득시키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부분이 이행이 되어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대규모 제조 현장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로봇 스타트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실제로 공정 데이터와 반복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테슬라가 자동차 공장에 옵티머스를 투입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8월 현대차의 RMAC 개손 이벤트 역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지난번 현대 정의선 회장과 또 젠순왕 CEO의 2차 깐부회동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후에 새로운 물량의 출회와 또 반도체로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최근에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는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죠. 산업 자동화라든가 물류, 서비스, 자율주행 이쪽 솔루션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사실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삼성전자 관련 로봇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전력 협업이 본격화되고 해외 파트너십과 또 공급망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우주항공청 천문연구원이 추진하는 중고궤도 광학 감시 시스템 이러한 구축 사업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해당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또 동사가 또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로 또 묻어가기도 했었죠. 자, 차트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상승 흐름을 반납을 하고 40만 원 부근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면서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40만 원 부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흐름 긍정적이고요. 또 관련주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인탑스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2024년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 보핏 대량 양산을 맡았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또 삼성 로봇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한 삼성그룹이 경북 구미에 또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제조 혁신에 대한 이러한 핵심 거점으로 작용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동사가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EMS 핵심 협력사로 구미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고 차트 보시면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장기 입형을 돌파를 하면서 새롭게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그 로봇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향성을 돌려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이 종목들 주목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김도영 위원님의 인사이트도 곧바로 열어볼까요? 김도영 위원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방향성은 변함없다. 사실 지금 저가권에 눌려있는 종목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방향성은 참 좋고 앞으로 스토리 탄탄한데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함께 힘든 시간 보낸 섹터들이 참 많죠. 반도체 섹터도 그중 하나인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특히 이제 7월 달 들어와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 저번 주 딱 이 시간, 목요일 이 시간에 제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파 확대 모멘텀이 지금 300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이 AIDC,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SK그룹에서 1,000조 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관련 인프라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울산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과 빅테크 기업에서는 아직 뭐 단독 뉴스이긴 하지만 인천의 남동 쪽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지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 그런 언론까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굉장히 빠른 확대와 보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 뭐 에너지 생산, 그리고 반도체, 변압기 통신 건설,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들이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더욱더 주목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에너지 단이에요. 반도체 산업은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강력한 상승보다는 수급을 좀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산업들 쪽으로 또 파생되는 산업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잘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죠. 이 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변압기, 특수 변압기 아니면은 공급망 뭐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그 시장에서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한 2개 정도를 좀 보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GNC 에너지예요. 제가 저번 주 딱 이 시간에 GNC 에너지와 SK텔레콤이 관련주로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SK 이터닉스와 함께 둘 다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GNC 에너지가 비상발전 관련된 이슈, 한마디로 변압기 관련해서 국내 비상발전에 집중도가 높았는데 국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가 조금 빠르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차익실현 매물로 좀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7월 달 들어와서 정말 무섭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안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천조 투자에 대한 니즈를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SK 이터닉스입니다. 지금 1,000조 원을 투자를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SK그룹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SK그룹과 GS그룹에 대한 시너지적인 역할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SK 이터닉스가 에너지 공급에 대한 니즈를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이런 걸 떠나서 SK 이터닉스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전일까지만 해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이후에 전고점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갭상승 그리고 8만 원, 8600원 상한가 안착까지 나타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그런 행보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한 한마디로 AI 산업에 대한 성장 방향성이 변하지 않았다. 펀더멘탈에 훼손이 없는 실적 개선 종목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도영 의원님의 픽 2주 연속으로 AI 데이터 센터였고요. 그 안에서도 GNC 에너지, SK 이터닉스 조금 더 눈여겨보시죠. 그렇다면 두 분 위원님의 인사이트 화면 통해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지난 종목 AS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월 20일자로 포트에 편입이 된 TMC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한 차례 AS를 진행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3%대의 수익을 또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위원님. 네. TMC 같은 경우에는 특수 케이블 관련 기업이죠. 구보와 같이 특수 케이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선박이라든가 뭐 조선, 원전, 그리고 에너지, 뭐 광통신 굉장히 다양한 그 상승 모멘텀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도 팔방미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동사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병목에 따른 이러한 광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동종목은 상장한 이후 또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하고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다가 최근에 라운드 피겨인 10,000원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빠질 자리가 없다. 편안하게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고 전일 살짝 못 미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3,930원을 찍어주면서 살짝 못 미쳤지만 충분히 15,000원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MC 여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목표가 15,000원 그대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AS 봐볼까요? 바로 그리드 위즈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1% 급등이라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내일까지도 시세의 연속성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그리드 위즈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이죠. 오늘 SK 이터닉스가 신재생 관련 대장주로 움직였지만 그리드 위즈 또한 차트를 보시면 동종목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매집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장기평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2만 원 부근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1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그 다음 저항이 2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꼭 포트에 편입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드 위즈 목표가는 17,000원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김도영 의원님의 지난 종목도 봐볼까요? 첫 번째로는 S-오일 되겠습니다. S-오일 오늘 시장에서 6%대 상승불 켜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7월 20일 편입 기준으로 해서는 3%대 약간의 하락이 또 짚히고 있기는 하거든요. 위원님, 국제 유가 오르고 있는데 S-오일은 앞으로 어떨까요? S-오일이 지금 현재 15만 원 돌파가 나타났어요. 시간의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크랙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금 중동 지역의 정유 시설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게 1, 2년 안에 이것을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글로벌 정유 회사들은 이 정제 마진을 위해서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욱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 정제 마진 구조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종목이 좀 무거워요.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5만 원에 대한 돌파와 안착. 저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을 16만 원을 드렸는데 16만 원 돌파가 나타나는 이 구간이 이제 새로운 랠리를 써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로 GS 또는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GS는 신고가 돌파해서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S-오일도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6만 원 여전히 유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오일 목표가 16만 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16만 원 넘기게 된다면 추가적인 랠리까지도 한번 노려보시죠. 그렇다면 한 종목 더 봐볼까요? SK텔레콤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한 가지 뉴스가 또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자회사를 또 꾸린다고 하죠, 위원님. 네, SK텔레콤이 AI 데이터 센터 1,000조 원을 SK그룹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중심이 누구냐? SK텔레콤이에요. 따라서 SK텔레콤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지금 현재 SK 이터닉스 또는 GS에너지가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살짝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현재 흐름 자체가 머리를 들면서 60선에 대한 돌파 굉장히 잘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돌파 이후에 저는 12만 5천 원 정도 안내를 드렸는데 좀 여유롭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2분기 실적도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조금 더 여유 있게 11만 원까지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지난 관심 종목 흐름 봤으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포트 안에 한 가지 종목을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달의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로봇 관련주 아지넥스텍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을 기반한 범용 모션 제어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션 제어 전용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 보드를 생산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관절 로봇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핵심 부품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한 그 로봇 부품 공급 확대로 인해서 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인데 또 삼성전자 관련 로봇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차트 보시면 동종목 최근에 장기 입형을 돌파하고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목표가 7,1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지넥스텍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 7,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도영 위원님의 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조선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 메가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데 많이 밀렸죠. HD, 현대중공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봤을 때 5월 말에 76만 8천 원을 찍었는데 45만 원까지 거의 한 반 토막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특히 이제 조선 빅3가 10조 영업이익에 수조 잔고가 200조가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 한마디로 HD 현대그룹이 수조 잔고가 10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 실적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는 너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현재 한 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20선 돌파해서 240선 정도 보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5만 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인 44만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예상 상승률 10%대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 오늘 이 시간 마치자마자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실 예정이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SK 이터닉스 그 이후의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SK 이터닉스 오늘 상한가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 종목이 계좌에 포트에 담겼다라면 얼마나 달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틀 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SK 이터닉스를 여러분들께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40%가 넘는 달달한 수익을 공개 방송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도주 또 주도 테마를 공략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기간에 또 강한 상승 수익률 또 수익금을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2의 SK 이터닉스와 같은 종목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SK 이터닉스만큼이나 달달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함께해 주신 이달의 김도영 위원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찬홍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그니처 돈보기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자, 오늘 해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빨리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그동안 궁금했던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주당 EPS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1,198억 달러였는데 이것도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주춤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알파벳 실적이 잘 나와서 매도 물량보다는 바닥권에서 매수 물량이 더 우세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코스피 7,000포인트 다시 돌파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파벳의 실적을 보면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매출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AI 투자는 추가적으로 더 되는지 그런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이 AI 매출을 포함된 클라우드 부분이 8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캐펙스 투자 전망도 당초에 1,850억 달러에서 최대치 2,050억 달러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AI 캐펙스 투자가 상향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이제 뭐랄까 먹구름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햇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하면서 WTI 기준으로 88달러, 지금 조금 더 올라서 이제 9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확전 가능성 그리고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유조선 공격 이런 부분이 유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성장주에는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래도 오늘 반도체주들이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단 부분을 지지하면서 일부 섹터로 순환매가 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쪽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이것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그동안 변동성이 컸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변동성이 좀 잦아드니까 이때다. 반도체 쪽에 삼성과 닉스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거를 반대로 해서 다른 쪽들 수급 빈집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악재를 딛고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또 상승세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는 바닥을 다졌다. 그 이유는 호재 상승 모멘텀 바닥 다지고 V자 반등 가능성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거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또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나 AMD의 차세대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HBM4나 LPDDR5X 이런 것들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그리고 디램 메모리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창신 메모리가 27일 날 상장 거래가 되는데 PER이 300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삼성과 닉스는 PER이 그러니까 퍼가 30이고 추정 PER은 5배에서 6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창신 메모리는 참고로 글로벌 4위, 삼성과 닉스는 1, 2등이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오를 때는 이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지만 또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악재가 나오죠. 악재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부분, 이 노이즈가 좀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문샷 AI 그리고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 수급이 또 분산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디램 고점 논란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왜? 디램 가격이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은 빅테크 쪽에서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AI 메모리
수요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떨어질 때는 악재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일명 삼정과 닉스의 변동성이 축소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수익률 플레이에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까?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 수익률 게임이 또 옮겨갈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가 증가가 되면은 공급 부족 현상은 단순히 메모리나 HBM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력기기나 전력 인프라 쪽도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수주 잔고가 몇십 조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가 있는데요. 일단 변압기, 배전기기, 전력관리 설비 이런 쪽 부분에 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먼저 움직인 종목이 LS 일렉트릭이 먼저 움직였고요. 뒤따라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LS 일렉트릭이 오늘 16%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추가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외에 이 수익률 플레이에서는 전력기기 이쪽 전력 인프라나 전력기기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일정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7월 24일부터 2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방문한 다음에 도착 이후에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오픈 AI 샘 올트먼 CEO,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 브로드컴의 CEO 연쇄적으로 면담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판 깐부 회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실리콘 밸리의 벤처 투자 서밋 그리고 벤처 캐피탈 회동 그리고 또 국민연금과 글로벌 벤처 캐피탈 쪽 MOU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AI 서밋에서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서밋, AI 선언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AI 정책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 테마 트레이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HBM 관련주나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 여기에 또 피지컬 AI 이슈가 있으면서 로봇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통령께서 또 이제 남미를 또 순방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방산 그리고 인프라 히토류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서는 뭐 군함 이슈도 있지만 K2전차,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네, 우주항공 분야 그 협력 관련 이슈도 있고요. 또 히토류 쪽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빅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그리고 또 FOMC 회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28일은 1일차. 자, 그리고 29일 수요일 날에 드디어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뭐 HBM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수익성이 얼마인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으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는데, 자, 7월 30일 목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반도체 환율 금리 방향성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최대 변동성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도 발표하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실적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M7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섹터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음 주에 봐야 될 종목과 섹터를 콕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가 나왔죠. 네, SK 이터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 집어서 드릴 테니까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제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차트를 올려놓은 이유는 밑줄을 쫙 그었을 때 여기 화살표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쌍둥이처럼 여기 보시면 화살표 신호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에서 화살표 신호가 두 번 나오고 이 화살표 신호 부분에 밑줄을 쫙 그었을 때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은 적어도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 구간이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AS 들어가겠습니다. LG전자인데요. 그동안 바닥권에서 화살표 신호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단기 바닥에 화살표 신호 나오고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 LG전자 하면은 에어컨이죠. 네, 이번에 유럽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에어컨 판매가 사상 최대치, 이동식 에어컨은 완판,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까지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2분기 실적 최대치 기록했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로봇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에 AI 서밋 이슈도 있으니까 LG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목표가 2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5만 7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관심주는 효성중공업인데요. LS 일렉트릭이 먼저 1번 주자면 그 다음 이어서 움직이면은 효성중공업이 2번 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전력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되고요. 또 미국 내 노후 전력망이 교체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AI 데이터 센터 향 765kV의 초고압 변압기 이 부분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유럽이나 미국 등 이 글로벌 수주가 다변화되고 있고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바닥권 종목들, 바닥을 다지는 종목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화살표 신호가 하나, 둘, 셋 나왔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화살표 신호 밑줄을 쫙 그어보면은 이 부분 가격대로는 250만 원 부분입니다. 25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효성중공업 관심 있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330만 원 단기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자리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위원님? 네. SK 이터닉스를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 종목을 얘기해서 이만큼 올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주가 이벤트가 많은데 다음 주 이벤트에 따른 핵심 유망주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짤지 자세히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검색하시고요. 지금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의도 클래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